루피가 써니오의 갑판에서 뛰어다니고 있던 와중 바닷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튀어나오며 루피는 그대로 넘어져 버렸고 써니오는 그대로 침몰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야, 이 정도로 거대한 생명체는 설마 즈니샤? 라고 소리친 뒤 긴급 탈출 모드를 사용하여 구드버스터를 사용하여 써니오를 공중 높이 도약시켰고 재빠르게 다시 착지하며 배가 침몰되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행히도 다시 갑판 위로 떨어졌고 루피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바다를 바라봤고 조로와 쌍디는 리지의 생명체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루피와 이무가 격돌하게 되며 루피의 해방의 드럼이 매우 큰 소리로 레드라인 전역을 뒤덮었으며 루피와 이무의 배양색 패기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레드라인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던 대지의 신이 깨어나게 되었고 대지의 신은 이무와 루피의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파악한 뒤 본능적으로 아직은 예언의 그 시기가 오지 않았으며 루피는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추고 이무를 상대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루피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무를 공격한 것이 아닌 조금은 즉흥적으로 마리조아를 침공하여 이무를 공격하였습니다. 데이지의 신은 부활한 이후 파괴되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며 이 부활이 의미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니카를 구해야 한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데이지의 신은 루피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는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내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최후의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데이지의 신이 루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루피, 조로, 쌍디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로 변하여 경계 태세에 들어가려 하나 니카의 형태로 변하지 않았고 몸이 조금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파가 다급히 뛰어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건가? 라고 말했고 데이지의 신은 야훼의 저주를 받은 것인가? 그 힘이 악마에게 넘어가는 건 원치 않았는데 미안하군 니카, 나의 아니 우리의 실수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의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훼의 형태로 변하였고 조로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이 어떻게 설마 이무 녀석의 분신인가?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검 세자루를 뽑아듭니다. 그리고 데이지의 신은 삼도류를 사용하는 검객이라 바바로니가 예언한 그 검사로구나. 경계하지 말게나 젊은이. 숲의 신이 전세계에 악마의 열매를 남겼고 태양의 신은 니카의 힘을, 나 데이지의 신은 야훼의 힘을 남겼네. 본래 사람 열매 모델 야훼는 나의 힘이었지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게 빼앗기며 나의 육신은 소멸되었네. 지금 자네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실상은 속빈 강경에 불과하다네 라고 말했고 쌍디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회상하며 그 근위병 녀석이 했던 말이 거짓은 아니었군. 허면 비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이 고대병기를 남긴 것도 사실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데이지의 신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무가 루피의 몸에 불어넣은 야훼의 기운을 말끔히 소멸시켜 주었고 루피는 다시 니카의 힘을 되찾게 되며 일시적으로 니카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무의 권능이 워낙 강했던 터라 이무의 저주가 완전히 소멸되진 않았고 루피는 다시 니카의 형태가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데이지의 신은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직 니카의 의지는 끊이지 않았군. 밀짚모자 무거운 짐을 안겨주어 미안하구나. 이무는 나의 힘을 빼앗아 세상을 더럽힌 악마, 나의 목숨을 바쳐 악마의 진격을 한 차례 막아주겠네. 하지만 명심하게나 이제 정말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네. 다음번에 너와 이무가 만나는 날이 세계의 운명이 바뀌는 날일세. 니카와 난 너희들을 믿는다네 라고 말한 뒤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데이지의 신은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데이지의 신의 말대로 최후의 전쟁은 목전까지 다가왔으며 루피와 이무가 다시 만나는 그날 길고 길었던 전쟁의 종지부가 찍히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까지에 많은 희생들이 발생하게 되며 신세계의 파란을 견디지 못한 이들의 죽음이 이어지며 세계는 더욱 혼란해지게 됩니다. 이무는 아이기스와 함께 아발론 델피로 대피하고 있었고 샹크스는 홀로 이들을 쫓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신의 기사단이 샹크스를 막아서고 있었기에 샹크스는 원통하라는 듯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한편 이무는 아발론 델피에 도달한 신의 기사단 포보스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포보스는
이무님, 현재 신의 기사단의 주도하에 천룡인 대다수가 신의 함선을 타고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나스주로 성을 제외한 오로성들께선 대피 중이며 갈링성과 2호성 등은 아직 마리조아 근처에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샴록성께선 신의 기사단의 일부를 이끌고 마리조아로 복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말없이 보고를 들은 뒤 통신을 끊었고, 이후 아이기스에게 아이기스, 빠른 속도로 아발론 델피로 향하여 새로운 성지를 보호하고 그 남자를 부활시킬 준비를 마쳐라. 마스가 환상의 방에서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했다면 무리 없이 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우선은 홀로 아발론 델피로 향할 준비를 마쳤고, 아이기스는 이무님께선 홀로 복귀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샴록, 나스주로와 함께 복귀하도록 하겠다. 혹여나 밀짚모자를 제거할 기회가 온다면 그 녀석만큼은 반드시 내가 상대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이무에게 목례를 한 이후 빠른 속도로 아발론 델피로 복귀했고, 이무는 검은 구름 속에 은신하여 상황을 살펴봅니다. 샹크스는 홀로 신의 기사단, 군코, 소머즈, 길링엄과 맞서고 있었고, 샹크스는 꽤나 지친 상태였기에 사실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서며 거친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길링엄은 빨간머리, 가짜는 추태를 부리는군. 네 녀석이 피거랜드가의 핏줄만 아니었어도 지금 당장 최악의 악몽을 선사해줬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용용열매 모델 기린의 형태로 변화한 뒤 빠른 속도로 샹크스에게 다가와 샹크스의 복부에 칼을 찔러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나타났고, 미호크는 순식간에 흑도요루를 뽑아들며 길링엄의 칼을 박살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군코와 소머즈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길링엄은 매눈 미호크, 네 녀석이 어떻게? 라고 소리쳤고, 미호크는 잠시 전의 상황을 회상합니다. 미호크는 버기의 도움으로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이후 크로스길드와 함께 레드라인으로 진격하였고, 즈니샤를 지켜내기 위해 나스주로를 막았었지만 나스주로가 미호크와의 대결을 사실상 거부하며 흐지부지 되었고, 미호크는 레드라인에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무의 패기를 감지하였고, 이 정도로 강력한 패기는 루피를 제외한다면 처음 느껴보았기에 자신과 이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재보기 위하여 이무를 쫓았고, 그 과정에서 샹크스와 신의 기사단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호크는 등장과 동시에 길링엄의 칼을 박살내버렸고, 부상을 입은 샹크스를 바라보며 빨간머리, 이 녀석이 이 정도로 지쳤다는 것은 저런 떨거지들을 상대하느라 그럴 리는 없고 역시 세계 정부의 왕을 만났다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이런 부끄러운 꼴을 보였군. 네가 말한 대로다 매눈, 그때 못다한 나와의 승부를 지으려 온 것인 거냐? 라고 농담을 하였고, 미호크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지칠 대로 지친 녀석을 상대할 마음은 없다. 이젠 세계 최강의 검사도 아니니 니놈과의 승부도 의미가 없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미호크가 신의 기사단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길링엄과 소머즈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매눈, 한때 도의 정점에 섰다고 해서 우쭐거리지 마라. 폐왕색 패기가 없는 이 녀석은 결코 우리를 뵐 수 없다. 시체나 다름없는 빨간머리 샹크스도 마찬가지다 라고 소리친 뒤 동시에 미호크와 샹크스에게 달려들었고, 미호크는 눈을 감으며 견문색 패기를 극대화한 뒤 흑도 일섬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소머즈와 길링엄을 베어버렸고, 소머즈의 복부에는 매우 깊은 상처가 났으며 길링엄은 단번에 왼팔 하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길링엄과 소머즈는 곧바로 초회복을 통하여 상체를 재생하려 했지만 상처가 재생되지 않았으며 팔이 복구되지도 않았고, 길링엄과 소머즈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상처가 재생되지 않는다. 폐왕색 패기도 없는 녀석이 어떻게? 라고 소리칩니다. 길링엄과 소머즈는 미호크의 기습을 받으며 중상을 입었으나 이무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사용하여 상처를 재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재생되지 않았고, 미호크는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도 아니었기에 길링엄과 소머즈는 꽤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군코는 폐왕색 패기만이 우리의 약점은 아니야. 강력한 무장색 패기를 가진 녀석이라면 누구든 우리의 권능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라고 소리쳤고, 길링엄은
그 정도 무장색 패기를 가지는 건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데, 메이는 미호크, 한때 세계 제1의 검사였던 것이 운만은 아니구나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미호크에게 접근하여 미호크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빠른 속도로 길링엄에게 접근했고, 샹크스는 평소와 다르게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길링엄을 날려버렸고, 길링엄은 단 한 방만에 치명상을 입으며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길링엄을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길링엄의 심장에 칼을 꽂아넣는데 성공했고, 공중을 바라보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위치를 확인했고, 곧바로 세계 제1의 참격을 사용하여 이무를 향하여 참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소머즈가 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소머즈의 실력으론 역부족이었고, 소머즈 역시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소머즈는 원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무님 이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우리가 갈 길이 바빠서 말이야, 우릴 방해하는 녀석은 전력으로 죽일 수밖에 없다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미호크와 샹크스는 합동기를 준비할 준비를 마쳤고, 미호크는 흑도요루에 온 힘을 집중시킨 뒤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샹크스는 미호크의 참격에 배양색 패기를 실어주었고, 미호크의 참격에 샹크스의 배양색 패기가 휘감긴 기술인 흑참 패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소머즈를 향해 날아갔고, 소머즈는 공격을 막아설 틈조차 없이 흑참 패도에 휘말려버렸고, 몸이 두동강 나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내부의 장기가 모두 찢겨나가며 단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감히 애송이들이 라고 소리칩니다.